보자. 자, 21번부터 보면 되고, 정말 여기. 21번부터고, 그 20번은 안 들어간다며 얘들아. 20번은 아마 세 지문 안 들어가는 거 내가 공유는 받긴 했거든. 20번이랑 35번이랑 40번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나한테 다시 말해줘야 된다 얘들아. 이 교재는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20번부터 40번까지 다 있는 것 뿐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21번 맨 위에 제목부터 볼게. 21번이야. 자, 제목 보면은 페이퍼리란 단어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일 때 보통 논문이라고 많이 되지, 그치? 그래서 과학적 논문은 맨 위에 제목. 쓸모가 없습니다. unless 앞에서 한번 끊어주고 접속사니까 만약에 독자들이 대문 앞에 papers를 받는 거잖아. 과학 논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당연한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글을 써봤자, 잘 써봤자 상대방이 그 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상대방이 중요한 거지, 일단, 그치? 자, 1번 바로 갈게. No doubt는 묶어놔, 일단. No doubt를 묶으면은 have heard가 연결되지, 그치, 얘들아? 당연한 거지만. No doubt은 그냥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줄 컴마에서 끊어놔. 구조 분석은 다 해놓을게. 두 번째 줄 컴마에서 끊어놓으면은 거기까지가 첫 번째 줄 가운데 if절이 영향을 준다는 걸 표시한 것 뿐이고. 자, 하나만 더. 두 번째 줄 맨 앞으로 가자, 얘들아. to부터 for까지 묶어봐. to, hear, it, for를 묶으면은 첫 번째 줄 맨 끝에는 no one을 꾸며주는 거야.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명사 꾸며주는 구조 있잖아. 그 구조야. 자, 이제 해석을 할게. 맨 앞에부터 1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질문을 아마 들어봤을 거다. 땡땡 뒤가 그 질문을 말하겠지. 자, 이 구절 간다. 만약에 숲에 나무가 쓰러지는 거야. and 뒤에. 근데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대.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there은 누구야? in the forest를 받는 there is 그건 그치 얘들아? 처음에 there is의 there은 해석을 안 하는 거고 첫 번째 줄 맨 끝에 there은 거기에서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숲에 아무도 없는데 두 번째 줄 괄호. 어떤 사람이야 괄호? 그것이 it은 나무겠지, 그치? 나무가 쓰러지는 걸 듣는 사람이 없다면 컴마 뒤에 해석해봐 이제 속으로. 그게 소리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거지, 그치? 됐어. 그럼 질문해볼게. 여기 듣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그게 제목에 누구랑 똑같은 내용이야? 독자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2번 읽어봐 이제. 대답은 no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소리라는 거는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자, 넘어가도 되겠지. 2번까지 일단. 자, 3번 가볼게, 얘들아. more than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이상이라고 해석은 많이 되니까 소리는 압력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이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압력가 지금 pressure이 압력이고 wave가 파동할 때 파잖아. 그럼 압력파는 왜 나왔어, 얘들아? 니네가 더 잘 알겠지만 공기라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기 중에 어떤 압력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뭐 이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야? 그것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해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됐어. 자, 3번 읽을게. 소리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압력파 말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해. 이게 이제 의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질문, 더 많은 게 필요하면 누가 필요하는 거야?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야, 쉽지? 지문은 쉬워도 문제는 어렵게 나온다, 그치, 얘들아? 항상 말하지만. 자, 그 다음에 컴마 뒤에 갈게, and. indeed, 실제로. there can be no sound. 소리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대. without a hearer, 뭐야?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소리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내용이 나오고 있지, 그치, 얘들아? 자, 1, 2, 3번을 묶어봐, 이제. 이게 덩어리거든? 그리고 그냥 소리, 성립, 조건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돼, 간단하게. 그러니까 소리가 성립되는 조건을 말하는 거잖아. 소리, 성립, 조건, 요 정도 그냥 써놓으면 돼. 자, 이제 질문해볼게. 제목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1번, 2번, 3번은 핵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과학 논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1, 2, 3번을 지금 비교 대상으로 끌고 온 것 뿐이야, 그치, 얘들아? 이제 4번부터 핵심이 등장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해는 되지, 그치? 자, 4번. similarly는 우리 likewise 같은 거 했었지? 물론 단톡방에 다 있다, 얘들아. 마찬가지로 과학적 의사소통은 two way, 양방향을 말하는 거야. 양방향. 양방향의 과정입니다.
참고로 to랑 way 사이에 짝대기 하이폰 들어가 있지 얘들아. 하이폰 들어가면 복수명사 못 쓴다. 그러니까 to ways 이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돼 있어. 그럼 질문. 과학적 의사소통이 지금 양방향 과정이래. 그럼 양방향 과정이란 건 뭐야? 글을 쓴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당연한 거지만. 그 문맥상 two-way 프로세스는 중요한 문맥은 맞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단어가 어렵진 않지만. 자, 5번 가볼게 얘들아. 가운데 정도의 컴마에서 한번 끊자. perceive 뒤에 컴마. 그 다음에 다시 컴마 왼쪽에 unless 앞에서 한번 끊자. 자, 이제 구조 설명할게. 첫 번째 끊어읽기 한 거는 접속사 unless 앞에서 끊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컴마에서 끊은 거는 그게 문장 맨 앞에 just as가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야 일단. 그리고 just as는 거의 100% 무슨 뜻이지? 뭐뭐처럼이야. as 앞에 just가 오면은 10개 중에 9개는 뭐뭐처럼이야. as의 뜻이 많으니까 설명한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왼쪽 봐봐. 끊어읽기 한 거. 컴마 왼쪽에 it이 있잖아. it은 누구일 것 같아 왼쪽에? 시그널을 받는 it이야. 대명사를 항상 찾아주는 연습을 해야 돼. 1학년인지 2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중간고사 어법 문제에서 대명사 수일치 문제가 나왔어. 2학년이었던 거 1학년인가? 아무튼간. 그러니까 it을 they라고 바꿔놓고 문제를 낸다. 예를 들면은 꼭 어떤 명사를 받는지를 찾아주는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지. 시그널은 perceive 당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치 얘들아? 해석은 이따 할 거고. 자, 컴마 뒤로 가도 되겠어 얘들아? published는 뒤에 있는 paper를 꾸며주는 거지. 출판된 과학 논문. 과학 논문은 출판 당하는 거니까 이리가 꾸며주는 거 당연한 거 맞고. 그리고 두 번째 줄 맨 앞에 또 unless 앞에 끊어놓자. 접속사 unless 앞에 끊어놓자. 문장이 길어. 그냥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야. unless 뒤에 있는 it 있지. it은 위에 있는 과학 논문을 받는 it이다. 해석하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and 한번 세모치자 얘들아. 두 번째 줄 가운데 and 세모치면은 앞뒤로 동그라미 가져. 오른쪽에 understood, 왼쪽에 received. 지금 두 가지 동그라미는 과거 분사다. 앞에 is랑 걸려 있는 거지. is received, is understood. 주어가 누구야 지금? paper이 주어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에 both A and B가 나온 거지, 그치? both A and B가 참고로. 자, 계속 가볼게, 얘들아. 두 번째 줄 맨 끝에 갈게. intended도 뒤에는 audience 꾸며주는 거지. 의도된 청중,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면은. 의도된 청중. 자, 질문. 여기 audience는 제목에 누굽니까? readers지, 얘들아. 그러니까 의도가 됐다는 거는 얘네를 대상으로 글을 썼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의도된 청중, 독자를 말하는 거지, 문맥상은 당연히. 자, 이제 해석을 할게 얘들아. 5번 just as 뒤에 간다. 어떤 종류의 신호가 쓸모없는 것처럼 unless 만약에 그 신호가 인지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럼 이게 뭐야 앞에 내용. 나무가 쓰러지는 게 듣는 사람이 없으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걸 말하는 거지. 자, 컴마 뒤에 출판된 과학 논문도 두 번째 맨 앞에 쓸모없습니다. 만약에 맨 끝에 두 번째 줄 의도된 독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심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지 얘들아? 됐어 얘들아. 그리고 핵심이 나오는 부분은 어휘 문제건 빈칸 문제건 무조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흐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빈칸 뚫렸을 때 첫 번째가 뭐야? 이 빈칸은 어떤 문맥이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어휘빨로 보기 위해서 정답 찾는 거니까. 5번 넘어가도 되겠어? 그럼 4번, 5번 묶어. 과학 논문 성립 조건 쓰면 돼 그냥. 과학 논문 성립 조건. 1, 2, 3번은 소리가 성립되는 조건. 누가 필요해?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고. 4번, 5번은 과학 논문이 성립되는 조건. 뭐가 필요해? 독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가 핵심이고. 나무가 쓰러지는 거는 비교 대상을 끌고 온 것 뿐이야. 이걸 설명해 주려고. 자, 이제 6, 7, 8을 먼저 묶어놓자. 결론 짓는 거야, 이제. 6, 7, 8을 그러니까 크게는 세 덩어리야. 물론 지문을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구조 분석은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되나? 근데 나는 그냥 세 덩어리를 본 것 뿐이야. 6, 7, 8은 결론이야, 그냥. 자, 6번 가볼게. 그러므로 우리는 restate, 누구를 외우는 거야?
state가 언급하다 뜻이지 얘들아. state가 말하다 언급하다. 거기에 re가 붙은 거야.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를? 아래 나오네. 자명한 이치가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 그러니까 잘 안 쓰는 말이잖아. 자명한에 더 쉬운 말이 뭐야? 명백한이야 얘들아. 이치에 더 쉬운 말이 뭐야? 논리야. 그러니까 명백한 논리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된다고 얘들아. 자, 그리고 science 뒤에서 한번 끊어보자. as follows는 수거처럼 외우면 돼.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문제로는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말로 적어놓고 읽으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석해볼게.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분명한 논리를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럼 땡땡 뒤는 뭐야? 과학의 분명한 논리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자, 땡땡 뒤에 다시 가볼 건데 첫 번째 줄 맨 끝에 until 앞에서 끊어놓자. 접속사 앞에 끊어놓은 거고,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가가지고 and를 세모 친 다음에 또 앞뒤로 동그라미에 가자. 병렬 잡는 거야. 오른쪽에 understood, 왼쪽에 published.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앞에 빈에다가 체크 좀 해놓자. 항상 말하지. 빈이 빠지면 능동태다. have pp는 능동이야 얘들아. have 빈 pp가 수동이기 때문에 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공부는 해놔야 되더라. 순간 헷갈려. b 플러스 pp처럼 have pp가. 자, 해석할게. 다시 6번 맨 앞에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과학의 분명한 논리를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어. 땡땡 뒤에 과학 실험은 완전하지가 않대. 언제까지? 결과가 이제 출판됐다고 하는 게 결과가 공개되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당연히. 결과가 공개돼가지고 이해되기 전까지는 과학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대. 그러면은 지금 과학 실험의 조건은 뭐야? 실험이 끝난 다음에 실험을 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과학 실험이 진행됐다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 글을 읽는 사람,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 얘네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다 그게 성립됐다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지. 결론 내고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7번 가도 되겠어요. 7번 얘들아. publication은 출판이란 뜻도 있지만 출판물이란 뜻도 있어. 여긴 출판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문맥상. 출판물. 그리고 no more than은 한 단어로 원래 only라고 해석하는 거야, 얘들아. no more than은 그냥 only라고 외워버리는 거야. 훨씬 편해, 얘들아. no more than, only. 그리고 가운데 unless 앞에서 끊자. 접속사 앞에서 끊어 읽게 한 거. 그 unless 뒤엔 똑같아. published가 paper 꾸며주는 분사고, 당연히 paper이니까 is understood 졸지 말고, 지금 손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is understood는 수동태고. 자, 읽을게. 7번 맨 앞에부터 얘들아. 출판물은 오직 압력파일 뿐입니다. 그럼 질문, 압력파일 뿐이라는 건 뭐야?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압력파만 있는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지? 그럼 출판물이 압력파라고 하는 건 뭐야? 출판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지. unless 뒤에 읽으면 뭐야? 출판된 논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출판물은 출판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걸 말하는 거겠지. 되겠어? 계속 지금 글 핵심이 나오고 있다 얘들아. 계속 문장마다. 자, 8번 읽을게. 너무 많은 과학 논문들이 fall, 쓰러집니다. silently, 조용히. in the wood 뒤에 s가 붙으면 숲이야. 그치 얘들아?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너무 많은 과학 논문이 숲에서 조용히 쓰러지고 있대. 자, 질문. 조용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쓰러진다는 게 뭐야 일단?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어렵지 않아, 그치 얘들아? 그럼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야 여기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과학 논문이니까. 그게 맨 마지막에 내가 별표 쳐놓은 문장이야. 맨 아래 읽어봐. 맨 아래 별표 쳐놓은 거. 이게 이제 21번 그 함축의미 추론 문제 정답이었잖아. 출판은 됐어. 하지만 독자들이 그 출판된 거를 이해하지 못해. 그거를 조용히 쓰러지고 있다고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제 맞지 얘들아? 조용히 쓰러진다. 듣는 사람이 없다. 듣는 사람이 없다.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지만 흐름을 못 잡으면 이것도 찍게 되는 문제였겠지 물론. 해석은 다 됐어 얘들아.
자, 영작 체크 좀 해줘. 지우는 그냥 체크만 해. 숙제 내가 이따 말해줄 거니까. 6번은 체크 좀 해주고 얘들아. 6번은 어디만 영작하면 되냐면은 가운데 땡땡 뒤에 a scientific부터 understood까지 거기만 영작을 갈 건데 거기 영작 가는 이유는 말할게 얘들아. 거기 영작을 왜 가냐면은 항상 말하지만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구문을 내가 외우라고 하잖아 얘들아. 거기에 어떤 포인트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 not A until B라고 좀 써줘 거기다가 not A until B.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해석을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B 하고 나서야 A 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 근데 해석본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not until 구문이라는 걸 학교에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강조는 한 거야 얘들아. 그럼 B 하고 나서야 A 하다라고 한번 해석해봐 거기 부분을. until 뒤부터 결과가 공개되고 이해가 되고 나서야 과학실험은 완전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not until 구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한 거야 얘들아. 두 번째는 두 번째 줄에 빈 좀 신경 쓰라고 한 거고. 이해되겠어 얘들아? 니네 이제 시험 한번 봤지만 논술형 문제 어떻게 나오지 얘들아? 구문을 위주로 나오거나 글의 핵심이랑 관련돼서 나오거나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그래서 not until 구문이랑 빈이라는 그러니까 중요한 문법 사항이 있던지 그게 구문이지 그치 얘들아. 아니면 중심 내용이 있던지. 그래서 이 부분은 not until 구문과 빈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한 거야 일단은. 됐니?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몇 개 설명하고 넘길 건데 1번 맨 앞에 봐봐. 1번 맨 앞에 이라 most의 반대말은 누구야? few다 few. few는 부정어지 얘들아. few는 부정어. 이건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few people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1번 두 번째 줄 봐봐. 괄호에 문법 누구 있니? here 지각동사. 그러니까 for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자꾸 착각이 되는데 이번에 어떤 학년에는 사역동사 make를 가지고 영작 만드는 문제가 나왔어. 실제로 서술형 애들아. 그러니까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을 또 활용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됐어. 그 다음에 2번 됐고 3번 됐고 4번도 됐고 5번 두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그 intended 있잖아. 그러니까 intended는 지금 의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 단톡방에 이건 안 썼거든. 이게 뭐 따로 형용사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두 개만 좀 써줘봐. aimed, targeted 이런 식으로 intended 자리에 들어와도 되는 거. 그러니까 aim이랑 target의 동사 뜻이 뭐가 있지? 겨냥하다라는 뜻이 있지. 그럼 의도가 됐다고 하는 건 얘네를 겨냥해서 글을 쓴 거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aimed나 targeted가 나와도 문맥상은 맞는 단어가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되겠어. 단톡방이 없어서 그냥 쓴 거고. 그 다음에는 5번은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6번 강조했고 7번도 됐고 자 8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자 질문해 볼 테니까 여기 보고 대답하면 돼. fall이라는 동사가 나와. 그치 얘들아? 자 몇 형식 동사입니까? 뒤를 봐봐. 부사가 나오니까 1형식 동사겠지. 그치 얘들아? 내가 3형식 동사 빼고는 꼭 외우라고 항상 말을 했다. 1, 2, 4, 5는 나올 때마다 챙겨놔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야지 뭐 수동태가 안 된다. 뒷문장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니까. fall은 1형식 동사야 지금 얘들아.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될 것 같아. 22번 갈 거고 두 질문씩 하는 거 알지 얘들아? 좀만 참아 힘들어도. 자, 22번 맨 위에 제목 봐봐. wi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내용은 알지만 우리말로 굳이 쓰면은 양쪽에 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리한 그 뜻이야. 양측에 유리한, 모두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거 알지, 그치, 얘들아? 이거의 반대말이 3번에 나와, 가운데. win, lose라고. 그럼 3번 가운데 봐봐. win, lose는 무슨 뜻이야? 한쪽에만 유리한 그 뜻이야. 자, 그리고 제목 맨 끝으로 가볼래, 얘들아? 제목 맨 끝에. party란 단어가 무슨 뜻이 있어? 파티 말고. 사람, 당사자, 상대방, 그 뜻 자체가 있어. party란 단어가 얘들아. 사람, 상대방, 뭐 당사자. 그럼 the other party는 뭐야? 형 상대방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어? 자, 이제 읽을게 2번. 맨 앞에 뭐가 중요하대? 서로한테 양측에 유리한 협상은 중요하다는 거야.
모함에 있어가지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가지고 그래 핵심은 뻔히 보이지 얘들아. 협상을 할 때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서로한테 도움되게끔 협상을 해야 된다가 당연히 그래 핵심이겠지 그치? 자 1번 내려가도 되겠어 얘들아. 컴마에서 끊자 일단. 컴마에서 끊는 다음에 whether이 무슨 뜻이야 거기서? 뭐뭐든 아니든 그 뜻이야. 인지 아닌지가 아니야 얘들아. 그건 이따 설명할게. 뭐뭐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그리고 whether은 맨 마지막에는 or not이랑 원래 짝을 이루면서 쓰이는 거 알지 얘들아? 이거든 저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볼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협상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이거지. realize 하든 realize 하지 않든. 그럼 it은 뭐 받고 있는 거야 뒤에? 앞문장 받는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협상하는 거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문장은 단수 취급하니까 it을 받은 거지. 참고로 realize의 끝에 s 오타 아니다. 우리 보통 Z로 쓰잖아 그치 얘들아. 영국식 표기법 미국식 표기법 그 차이기 때문에 s냐 G냐 그거는 오타 아니야 얘들아. 참고로 됐어.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봐. 누구 나왔니? few 나왔지 얘들아. 자 속으로 해석해보자. 2번 속으로 그냥. 하지만 사람들은 협상하는 방법을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주어가 부정어일 때는 동사를 부정을 하지 얘들아. 거의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야. 자 질문해 볼게. 왜 역접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니까 예세 논리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흐름은 자연스러운데 왜 역접이야? 1번 컴마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봐. we부터 everyday. 우리가 매일매일 협상을 하는데 그럼 이 문맥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매일매일 하는 거면 중요한 거 맞지? 중요한데 배우지 않아. 이렇게 문맥을 끌고 와야 되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겠니? 중요한 거야. 그럼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 근데 배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이제 예세 논리라고 얘들아. 되겠니 얘들아? 그런 거 다 신경을 써야 돼. 자 2번 넘어간다. 어쨌든 간 순서별 단서는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 때문에 그치? 자 3번 가볼게. who do를 묶어. 당연한 거지만 doe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고 does가 주어고 run이 동사인데 해석 때문에 설명할게 지금. 거기 지금 who do가 나왔잖아. 그럼 do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문법. R이 되면 안 된다고 써줘야 되라. 해석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그럼 이 do는 무슨 동사입니까? 우리 이제 대동사라는 거 좀 했었지 그치 얘들아? 대동사야. 자세한 문법은 이따 설명할 거야. 그럼 대동사가 무슨 뜻이지? 앞에 있는 동사를 대신 받는다잖아. 그럼 앞에 있는 동사 do는 누굴 봤습니까? 앞에 봐야지. 책을. learn how to negotiate를 받는 거지.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do를 하다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지 그치 얘들아? 하다의 뜻일 거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지 얘들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do는 learn how to negotiate를 받고 있는 거야.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usually 보통 learn 배웁니다. 됐어? 자, 그 다음 traditional 뒤에 있는 컴마 있지 얘들아. 이 컴마는 and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어 가끔씩. 그 쉼표를 세모 쳐도 괜찮아. and니까. 그럼 오른쪽에 win, lose 동그라미고 왼쪽에 traditional이 동그라미야.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오른쪽에 negotiating 스타일을 꾸며주는 거야. 전통적인 협상 스타일,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 스타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기려고 협상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되겠니 얘들아?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보통 rather than은 instead of랑 문맥이 똑같지? 이게 아니고 이거지 그치 얘들아? instead of 같은 거 rather than은. 자, rather than 뒤로 가도 되겠니 얘들아? approach는 명사로 쓰일 때 접근법 이 뜻이지 얘들아. 물론 동사도 있지만. 자, approach 뒤에 묶자. 명사 뒤에 that은 묶는 거니까. that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approach를 꾸며주고 맨날 말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수일치를 세트로 가져가라고 항상 말하지. that is야 is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어떤 수거가 연결되고 있지? be likely to 부정사가 체크는 돼야 되겠지 얘들아. 모르면 우리말 뜻도 써야 되지만 알아도 체크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뭐뭐 할 것 같다라고 뜻이잖아 그치? be likely to 부정사.
자, 이번에 또 내신 첫 시간이니까 기말고사 얘는 또 한 번 말은 할게 얘들아. result in은 뒤에 누가 오지 얘들아? 결과가 온다고 정말 많이 말했다 그치 얘들아? 그래서 단톡방에 있지만 얘 동의어는 누구야? cause 야기시키다 시리즈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result in의 반대말은 누구지? result from이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from 뒤엔 누가 와? 원인. 됐어. 그래서 인과관계로 문맥을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었지 얘들아. 그러니까 편한 대로 공부하되 내가 안 헷갈리게끔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result in 뒤에 봐봐. 누가 왔어? win-win agreement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맨 끝에 approach가 어떤 접근법이라는 거야 지금.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 같은 접근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rather than 왼쪽은 어떤 스타일이야? 한쪽만 이기는 스타일. rather than 뒤에는 두 쪽 다 이기는 스타일. 당연히 반대 개념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얘들아? 됐니? 자 이제 해석하고 넘길게. 3번 다시 who do부터 간다. 협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보통 전통적인 다시 말해서 한쪽에만 유리한 협상 스타일을 배웁니다. 뭐보다는 두 번째 줄 끝에 서로가 합의에 이를 것 같은 접근법보다는 한쪽이 이기는 전통적인 걸 배웁니다. 이 말은 뭐야? 불필요한 걸 배운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배운다는 걸 말하는 거지. 지금 이 문맥상 그치? 이해되겠어 얘들아? 그래서 2번, 3번을 묶어놔도 괜찮아. 2번, 3번은 지금 문제점을 언급한 거야. 2번은 어떤 문제점이야? 협상하는 방법을 안 배운대. 3번은 어떤 문제점이야? 배우는데 잘못 배운대. 뭔 말하는지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2번, 3번은 그냥 문맥상 묶어놓은 거야 선생님이. 자 4번 가볼게. 똑같이 4번에 컴마에다가 세모 좀 쳐봐 얘들아. 올드 스쿨 뒤에 컴마. 그럼 앞뒤로 동그라미를 가봐. 얘들아 컴마 뒤에 단어는 아래 별표 치고 나오는데 이것도 정규 수업에서 최근에 1학년인가 2학년에서 했는데 adversary가 무슨 뜻이야 혹시 얘들아? 이게 적이란 뜻이야. enemy. 이거의 형용사야 지금 적대적인 얘들아. 참고로. 이해되겠어? adversary가 적이란 뜻이 있어 참고로. 근데 명사처럼 안 생겼지 그치? 이거의 형용사가 지금 나온 거야. 적대적인. 단톡방에 동반이어 있고. 자 질문해 볼게. old school은 뭐지 뜻이? 구식의 그 뜻이야. 오래된. 그럼 질문 3번에 어떤 단어를 받은 거야? traditional을 받은 거지. 맞지 얘들아? 그럼 old school 뒤에 적대적인은 3번에 누구 받은 거야? win, lose를 받은 거지. 뭔 말하는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4번 맨 앞에 단어가 누구야? this잖아. 앞문장 끌고 오는 거. 이렇게 오래되고 적대적인 접근법이 뭐야? 전통적이고 한쪽에만 유리하는 협상 스타일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바꿔치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말하지 얘들아. 독해는 패러프레이즈가 전부야 진짜 얘들아. 말바꿔치기 하는 게. 됐어? 자 이러한 접근법이 may be useful. 유용할지도 모른대. 자 in 뒤에는 어디에서겠지. one off가 일회성의 그 뜻이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일회성의 one off. 어디에서 유용할지도 모른대 얘들아. 일회성의 협상에서는 유용할지도 모른대. 자 where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negotiation 꾸며주자. 관계부사니까. 자 니네가 한번 봐봐. 왜 where입니까? 뒷문장을 봐봐. 완전한 문장을. 자 you가 주어지. 동사 누구야? deal with지. deal with 궁극적인 주어는. 그럼 that person은 뭐야? 목적어. 그러니까 where 맞잖아. 위치가 안 되고 얘들아. 자 괄호에서 간다. 당신이 아마도 그 사람을 다시는 상대하지 않을 일회성의 협상. deal with가 다루다 뜻이잖아. 그러니까 문맥상 상대하다라고 이제 의역을 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4번은 만약에 내가 이 새끼를 한 번 만나고 영원히 안 만날 거래. 그럼 굳이 협상에서 얘한테 양보할 이유는 없잖아 얘들아. 근데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날 수가 있니 얘들아 지금 세상이? 아니지 얘들아. 그러니까 5번 맨 앞에 누가 나오는 거야? 역접이 나오는 거지. 지금 4번 조심해. 유용하다고 했잖아. 근데 유용하지만 such transaction 이라 transact가 뭐지? transact를 외우는 건데 거래하다 뜻이야. 그럼 transaction은 거래라는 단어란 말이야. 자 질문. transaction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누굽니까 이 글에서? 거래가 뭐야? 협상이지 얘들아. negotiation은 안 쓰고 일부러 transaction을 썼겠지. 왜?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자, 또 질문. 서치는 어떤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얘들아? 순서 배열. 그치? 그런이란 뜻이니까. 자, 마지막 질문. 그런 거래가 뭡니까? 일회성의 거래 말하는 거지, 그치? 일회성의 구식의 적대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 그게 becoming increasingly rare. 점점 드물게 되고 있다는 거야. increasingly는 점점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지, 얘들아. rare는 알고. 자, 컴마 끊고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지. 여긴 너무 쉬워. 왜냐하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똑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줄 짝대기 뒤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나온 것뿐이지. 배우자, 아이들, 친구, 컬리그, 동료 뭐 이런 식으로. 5번 넘어가도 되겠어, 얘들아? 됐니? 자, 4번, 5번도 묶어, 얘들아. 4번, 5번도 묶은 다음에 4번, 5번은 뭐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전통적인 접근법은 유용하지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치? 되겠니? 됐어. 그래서 4번, 5번은 묶어놓고 이제 however 가지고 문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묶어놓은 것 뿐이야. 그런 적대적인 접근법, 이거 오늘날은 안 먹혀. 그게 이제 4번, 5번이지,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4번, 5번을 읽으면은, 오늘날에는 서로 윈윈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올 수는 있는 거지, 그치, 얘들아? 당연히. 자, 이제 6번 가볼게, 얘들아. 컴마에서 끊자 맨 앞에. 비유는 관점이란 명사 뜻이 있잖아. 그럼 이러한 관점에서 이거야. 그럼 질문, 디스가 앞문장 맞는 거잖아. 어떤 관점이야? 오늘날은 똑같은 사람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만나면서 그러한 관점을 말하는 거지. 그치? 앞문장 받고 있는 거지. 그치? 앞문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in view of this가 되겠지. 그치, 얘들아? 자, 컴마 뒤에 문법 누구 나왔니? 쉬운 거? 가주어, 진주어. 그렇지?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도 우리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로 나온 적이 꽤 많아, 얘들아. 어렵진 않지만.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엔드 세모 치자. 거의 끝났어, 얘들아. 1교시 좀만 참아.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엔드 세모 치면 누구누구 동그라미니? 오른쪽부터 항상 maintain. 왼쪽 쭉 가면은 achieve. maintain도 앞에 to가 원래 있는 거고, 진주어 지금 두 가지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졸지 말고. 내신 첫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앞에는 그냥 편의상 끊어만 놓을게. with 앞에서 끊고, at 앞에서 끊고, 그냥 해석의 편의상 전체 앞에 끊어놓은 것 뿐이야. 자, 빨리 읽고 넘길게. 6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동그라미는 중요합니다. 맞지, 얘들아? 첫 번째가 부터 간다. 스스로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는 것과 maintain, 건강한 관계, 누구랑? 협상하는 파트너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마지막, 동시에 이거는 너무도 중요하대. 그럼 지금 얘들아 두 가지 동그라미가 쉽게 말하면 뭐를 말하는 거야? 질문이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목에 누구를 말하는 거야? 두 가지 동그라미 내용이? 윈윈 네고시에이션 말하는 거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스스로도 성공적인 결과를 성취하고 동시에 협상하는 파트너와도 건강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게 윈윈 네고시에이션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6번 문장을 가장 짧게 우리말로 읽으면 뭐야? 윈윈 네고시에이션 중요합니다.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이해는 되겠어? 어렵진 않아. 항상 말하지만, 얘들아. 됐어. 자, 이제 7번 가볼게, 얘들아. 첫 번째 줄 맨 끝에 컴마에서 끊자. relationship 뒤에 컴마.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전체 다 in이 영향을 주는 거야. 오늘날에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일단은. 거기까지가 좀 길지. 자, 이제 첫 번째 줄 가운데 end 한번 세모 치자. end. 그럼 오른쪽에 long-term relationship 동그라미 가고 왼쪽에 비즈니스 파트너십 동그라미 가면은 이 두 가지 동그라미가 앞에 그 월드 오브에 걸리고 있는 거야.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세상, 롱텀 릴레이션십의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하진 않아, 얘들아, 내용은. 자, 앞에 누가 중요한 거냐면은 인터디펜던트가 중요한 거야, 문맥은. 되겠어, 얘들아? 인터디펜던트는 상호 의존적인 뜻이지, 얘들아. 서로 의지하는 거. 되겠어, 얘들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됐고 이제 그냥 해석을 할게. 동그라미부터. 파트너십은 뭐야?
굳이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동업 관계, 어떤 동업자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냥 파트너십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 읽는다. 사업상의 동업 관계와 장기적인 관계에 오늘날에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세상에서, 의역하면 뭐야? 오늘날의 세상은 사업할 때건 뭐 할 때건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얘들아? 컴마 뒤에는 너무 쉽잖아. 서로한테 유리한 결과는 빠르게 유일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윈윈이 유일한 거다 말하고 있지 얘들아. 윈윈 뿐이야. 그러니까 윈윈을 강조하고 있지. 온리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됐어 얘들아? 그래서 단톡방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나올 수 있는 단어들도 많이 정리해놨거든. 그러니까 서로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 이타적인 거. 뭐 이기적인, 이타적인 그런 말을 단톡방에 다 써놨어 얘들아. 그래서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영작은 3번을 영작을 갈 건데 3번 영작 가는 이유도 잘 들어야 돼. 첫 번째는 이 대동사 때문에 영작 가는 게 있고, 대동사. 두 번째는 be likely to 부정사라는 것도 영작할 때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취지인 것뿐이야. 일단 좀 길긴 길지만 대동사 이용하는 거랑 그 be likely to 부정사 떠올리는 거, 그거를 초점으로 좀 영작 연습을 해주라고 내가 말하는 것뿐이다 얘들아.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몇 개 설명하고 이제 쉴 건데, 1번은 조금 고리타분한 내용인데 잘 들어봐. 자, 이거 이제 설명할 거거든,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분석이 안 되면서 실수가 아니고 몰라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whether이 무슨 뜻이 있지? 뭐뭐인지 아닌지가 있고, 지금 쓴 건 뭐야? 뭐뭐든 아니든이라는 뜻이 있는 건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들어는 봐봐 얘들아. 얘는 명사절일 때 이 뜻인 거고, 얘는 부사절일 때 이 뜻인 거야. 이해는 해봐 얘들아. 뭐 필기까지는 안 들어도 뭐 상관없거든. 그럼 명사만 뭐지 얘들아? 주어, 보어, 목적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오는 거고, 보어는 비동사 뒤에 오는 거고, 목적어는 일반 동사 뒤에 오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냥. 다시 말해서 지금 1번 봐봐. whether이라는 단어가 명사 자리에 있니 없니? 1번 문장을 봐봐 얘들아. 지금 같이 일단 1번 문장에 whether이라는 단어가 명사 자리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뭐든 아니든이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whether의 뜻만 외워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뜻이고를 순간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이런 거 공부 왜 안 해? 문제로 안 나오니까 안 해, 얘들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뒤틀리고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조금 고리타분한 문법이긴 하지만 이런 베이스를 깔아놔야지 해석이건 뭐건 왔다 갔다 막 응용력이 막 생기는 거야, 얘들아, 진짜로. 한번 들어는 보라는 거지. 막 외우기보다는. 자, 그 다음에는 2번은 봐봐라. few의 반대말이 뭐야? 아까 말했지만. 그러면은 most잖아. 물론 most 말고 many가 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여기 few 자리에 얘들아 most가 왔다고 치자. 그럼 오른쪽에 누구를 바꾸면 돼? ever를 never로 바꾸면은 most랑 many는 맞는 단어가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말장난에 당하지 말라고 얘들아. most people never learn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내가 언제 문제로 내? 파이널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내가 문제를 내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지 내 말은. 집중. 무조건 few가 정답은 아니잖아. 그치? 됐지? 자, 3번은 대동사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왜 비동사가 되면 안 돼? 비동사는 앞에 비동사를 받을 때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동사는 너무 중요한 파트다 얘들아. 그것 좀 신경 좀 써주고, 그 다음에 3번 됐고, 자, 4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자. 자, where를 두 단어로 당연한 거지만 in which지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in which는 전치사의 종류는 내가 외우지 말라고 했다. 전치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로 가야 되는 거야. 뒷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말하는 거 맞고, 그치? 자, 4번 됐고 5번은 한번 그냥 들어는 봐봐. 그러니까 컴마 왼쪽에 become이 나왔잖아 얘들아. become은 몇 형식 동사지?
이 형식이야. 그럼 이 형식 뒤에 누가 와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바로 뒤를 봐봐. increasingly 부사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fake에 넘어가지 마. rarely 형용사를 지금 온 거다. 그치 얘들아? 이해는 되겠지. 그러니까 become이랑 rarely랑 연결시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순간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두 개만 하고 이제 쉴게. 좀만 참아. 일단 6번은 뭐 당연한 거지만 왜 중요한 게 됐냐면 지금 봐봐. it 비동사 중요한 투부정사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고3 모의고사에서나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은 여기 자리에 이제 중요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야. 거기 essential 나온 것처럼 많지 뭐 indispensable 그런 거 많지. 그럼 이제 여기는 글의 핵심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투부정사 내용 봐봐. 투부정사 내용이 뭐였어? 윈윈 네고시에이션이었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능력도 가져가라는 거지. 얼마든지 투부정사들은 빈칸 뚫린다고 얘들아. 혹은 빈칸 뚫은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뭐만 떠올려? 윈윈 네고시에이션에 관련된 것만 떠올린 다음에 조건부 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쓰는 걸 연습하면 된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계속 내가 말해 얘들아.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냐 못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어진 시간 내에 푸냐 못 푸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내신에서 얘들아. 니는 이제 경험해봤겠지만.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 풀 때 어느 정도 시간 남는지 대충 느낌은 있잖아 얘들아. 생각보다 여유롭지가 못해 진짜 얘들아. 그러니까 뭐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쉽다고 설명을 안 할 수도 없어 내 입장에서 얘들아.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공부하는 거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 공식이지.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항상 내가 틀을 잡으라고 하잖아 그치 얘들아. 조건에 가주어 진주어가 나와. 그건 시험지에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지. 혹은 it, is, 형용사, 대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분 점수는 많이 가져갈 수 있어, 얘들아, 진짜로. 틀이 중요한 거다. 항상 말하지만. 자, 6번 됐고, 그 다음에 7번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 얘들아. 1교시는. 자, 여기다가 이제 쓸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지금. 거기 지금 interdependent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independent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dependent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 얘들아. 몇 번이랑 몇 번이 동의어야? 문맥상 1번과 3번이 동의어다 얘들아. 왜냐면 앞에 누가 붙는다고 막 얘를 가까이 연결시키면 안 돼. 1번과 3번이 문맥상 동의어야. 서로 의지한다는 거. 2번은 독립적이잖아. 독립적인. 그러니까 순간 헷갈린다니까 진짜. 인디펜던트 데이라고 하잖아. 독립기념일을. 이해는 되겠어? 그래서 인터디펜던트랑 디펜던트는 바꿔도 된다고. 서로 의지하는 건 맞으니까. 인디펜던트 안 된다 얘들아. 그게 순간은 헷갈려져 진짜. 그런 거 조심해야 되더라. 어려운 게 아니니까.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한번 쉬자. 고생들 했어. 10분만 쉬자 얘들아. 자, 23번이지? 23번 보자. 참고로 6월 3일이 우리 화요일 아닌가? 대선 때가? 아마? 그치. 그때 오전 수업 한다 얘들아. 미리 먼저 말을 해놓을게. 학교 안 가잖아 그때. 6월 3일날. 오전 수업하고 그냥 빨리 하는 게 훨씬 낫거든. 참고하면은 10시 수업일 거야 아마. 그때 다시 한번 말을 해줄 테니까 알고는 있어 얘들아. 자, 23번 제목 보면은 contrast가 뭐지? 명사로? 대조잖아 그치? 그래서 TIV는 형용사니까 대조적인 그렇게 이제 읽으면 되고 대조적인. 자, 그럼 이제 뒤에부터 읽을게 제목.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이 둘 다 나오는 글이라고 쉽게 말하면. 자, 1번 내려갈게 바로 얘들아. 1번도 자, from부터 background까지 묶자. from부터 background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일꾼들을 꾸며주는 전치사 묶어놓은 거고 일단은. 됐어 얘들아. 그 다음에 앞에 interaction이랑 괄호 뒤에 with랑 연결 좀 시켜놔. 이거 지우는 것도 그냥 좀 말로 할게. 그 다음 괄호 앞에 일꾼들에다가 A라고 써놓고 A라고 그리고 with 뒤에 host population 있지? 여기다 그냥 B라고 써놔. B라고. 얘라 host population은 현지 주민을 말하는 거다. 거기 이제 현지인들 있잖아. 그래서 현지 주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interaction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렇게
with랑 같이 쓰이면서 A랑 B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문맥을 잡으면 된다는 것 뿐이야. 그냥 체크만 해놓은 거야. 왜냐면 괄호 때문에 너무 길어졌잖아. 지금 A랑 B의 그 구조, 그 길이가. 그래서 그냥 표시만 해놓은 것 뿐이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줄로 내려갈게 되라면 앞에 productivity 뒤에서 끊자. due to가 전치사니까 한번 끊어놨고, 그리고 또 like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externality를 꾸며주면 돼. 이거와 같은 외부 효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이거와 같은 외부 효과. 아래 단어가 나온다. 외부 효과라는 단어는 스피일오버는 안 나오는구나. 스피일오버이 파급 효과야. 맨 마지막 단어 있잖아. 파급 효과. 단톡방에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knowledge spill오버는 뭐야? 지식의 파급 효과잖아, 그치 얘들아? 그럼 쉽게 생각하면 뭐야? 상대방의 지식이 여러 군데 퍼져가지고 나도 그거를 알게 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치? 파급 효과 뭔지 알지? 퍼지면서 영향을 받는 거. 자, 그럼 이제 그냥 읽을게. from부터 읽을게.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일꾼들과 with 뒤에 현지 주민들 돼 있지 얘들아? 그 현지 주민들이 인터넷 상호작용하면은 첫 번째 맨 끝에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중요하진 않지만 읽어봐. 뭐 때문에 증가가 된대? 지식의 파급 효과와 같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 때문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이런저런 지식을 서로 알게 되면서 생산성도 늘어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근데 due to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상호작용하면은 생산성이 증가된다 이게 메인이고 그 이유는 지금 메인은 아니야. 좋은 내용만 나오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1번 넘어도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제목을 보면은 1번은 문화적 다양성의 긍정 부정. 긍정을 말한 거야 얘들아. 왜냐면 긍정 부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1번 넘어도 되겠어? 자, 2번 갈 건데 advantage 뒤에서 한번 끊자. advantage 뒤에서 왜 끊었냐면은 up to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지? 뭐뭐까지란 뜻이 있어. up to가 뭐뭐까지. 그리고 certain degree가 어느 정도란 뜻이야. certain 어떠한 어느 degree가 정도. 그래서 up to a certain degree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뿐이라고 얘들아. 이해는 되지 얘들아? 거기도 중요한 건 아니야. 자, 2번 이제 읽어봐 니네가. 뉘앙스를 먼저 좀 파악해봐. 이것은 앞문장이지, 그치? 앞문장. 이렇게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 어느 정도까지만 장점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2번은 장점을 강조하는 문장이야? 단점을 강조하는 문장이야? 단점을 강조하는 거라고. 어느 정도까지만 도움이 돼. 그 말은 뭐야? 나머지는 안 좋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only라고 하는 거를 원래 우리가 부정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는 너한테만 도움된대. 이 말은 뭐야? 다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only는 문맥상 부정어 취급을 많이 해더라. 그럼 질문해 볼게. 2번 앞에 연결어는 누구 쓰면 돼? 역접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장점이 돼 이런 식으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2번, 3번 묶으면 돼. 2번, 3번 묶으면 돼. 그러니까 1번은 긍정이고 2번, 3번은 부정이라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그 측면이 1번 긍정적인 측면, 2번, 3번 부정적인 측면, 2번 앞에 연결어가 없었을 뿐이지만 only라는 단어가 힌트가 됐던 것뿐이야. 3번 가도 되겠어 얘들아? 자, 가운데 컴마에서 끊어놓으면은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왼절이고 컴마 뒤의 단어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아래에 나온다. 뭐 fraction이 부분이라는 뜻이 있거든. 부분. 그러니까 부분이라는 게 이렇게 나뉘어진 거잖아. 그래서 분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맨 앞에 for communication은 묶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에 cost 꾸며주는 건데 cost는 무슨 뜻이 있지? 비용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가라는 뜻도 있지. 비용이 든다는 거는 대가를 치러야 되나 이런 말 있잖아. transaction 또 나왔네. 거래 비용이네. 그치? transaction cost. 거래 비용. 자, 두 번째 줄 내려갈게 얘들아. 컴마에서 끊어놓은 다음에 컴마 뒤에 누구 못 나오지? them 못 나온다는 거 당연한 거지만 신경을 써야 되지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신 컴마 뒤에 못 나오지. 그리고 which는 앞문장을 받는 거다 참고로 얘들아. which는 앞문장을 선행사로 받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말하냐면은 여기 which 뒤에 누가 나왔어? may가 나왔잖아.
학교 시험지는 may가 안 나와도 돼. 그럼 lower 뒤에 s를 붙여야 된다고 얘들아. may가 안 나와도 문맥이 그렇게 틀어지지 않아 실제로 얘들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도 응용이잖아. 그러니까 lower은 무슨 뜻이야? 낮추다 뜻이야. low의 비교급 아니야 얘들아. lower 자체가 지금 동사야. 낮추다, 감소시키는 거. 자, 이제 읽을게. 자, 왼절 간다 얘들아. 배경의 다양성이래. 이라, 백그라운드 앞에는 누가 생략됐어? 1번 cultural이 생략된 거야 문맥상. 그치?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이야. 그럼 다양성에 따른 말은 뭐야 우리말로?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variety는 차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되기 때문에 차이라는 단어를 단톡방에도 써놨다고 얘들아. 동의어로. 이해되겠지 얘들아? 자, 이제 진짜 읽을게.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too large, 너무 클 때, 문화가 너무 다를 때. 자, 컴마 뒤에 분열이 뭐를 야기시킨대? 과도한 거래 비용을 야기시킨대. 뭐에 대한 거래 비용이야? 의사소통에 대한. 그럼 의사소통에 대한 거래 비용이 과도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너무 쉽잖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지. 문화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도 충분히 함축의미 추론 문제로 내도 되지만 너무 쉽지. 의사소통의 거래 비용이 과도하다는 거는 의사소통이 너무 어렵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자, 컴마 뒤에 읽어봐. 위치가 앞문장이니까. 아, 의사소통이 어려우니까 생산성이 낮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앞문장의 생산성을 낮춥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얘들아?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2번과 3번은 문화적 다양성의 마이너스 측면을 말하는 거야. 자, 4번 가볼게. 4번. 앞쪽과 가운데를 보니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누가 나오고 있어? 나돈니 A 버돌소비가 나오고 있어. 그치? 당연한 거지만. 그럼 여기도 좀 신경 써봐. but 뒤에 만약에 may가 안 나온다고 치자고 얘들아. but 뒤에 may가. 그럼 impact 뒤에 s, 그러니까 affect 뒤에 s를 붙여야 되더라. 앞에 impact처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것도 응용이라고 하면 응용일 수 있어야 되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외우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지에 may가 없으면 수일치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되겠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앞으로 가서 해석할게. 다양성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but 뒤에 아마도 어디에도 영향을 준대? 삶의 퀄리티,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너 로케이션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어떤 한 지역에서 이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보자, 얘들아.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의 내용이 지금 4번에 어디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 내 말이 지금 전달이 됐나? 그러니까 지금 뭐를 말한 거냐면은 봐봐 얘들아. 나돈니 A 버돌소 B잖아. 그러면 이제 봐봐. 이런 문장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연결된대. 그럼 이 화살표 부분은 A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B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 말은 얘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1번, 2번, 3번이 지금 4번에 누구 내용이야? 노동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1번, 2번, 3번 내용이었잖아. 생산성을 높인다, 줄인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나? 그럼 이제 5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야?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게 나오는 거라고 얘들아. 그럼 4번 문장도 순서별 단서가 될 수가 있겠지. 문장 삽입이나.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온니 나는 이렇게 써놨어. 나돈니에다가 1, 2, 3 버돌소에다가 5, 6, 7 이렇게 써놨다고.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렇게 4번 문장을 읽어야 돼. 3번까지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줬고 5번부터는 삶의 퀄리티에 영향을 주는 문맥이 나오겠구나. 근데 문맥이 나올 때 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럼 결론부터 쓰자. 5번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 그 문화적 다양성에. 그럼 또 6번, 7번 묶으면 돼.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구조 이해됐지, 얘들아? 자, 이제 5번 갈게. 톨러런트, 관용적인. 톨러런트, 관용적,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 네이티브 파퓰레이션은 그냥 원주민. 네이티브 파퓰레이션 그냥 원주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리고 may value, value가 동사로 쓰였네. 뭐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하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품사만 신경 쓰면 되고.
그리고 5월 세모 치면은 오른쪽 왼쪽 동그라미 region과 city 동그라미 멀티컬처럴에 수식받고 있는 거지. 다문화 도시, 다문화 지역.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리고 because 앞에서 끊어놓을 건데 because of야 정확히 말하면 그치 얘들아. because가 아니고. 자, increase가 왜 명사야? 앞에 on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겠지 그치? 관사 뒤니까. 자, 괄호 하나만 묶고 이제 해석하자. increase 뒤에 다 묶어. in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increase 꾸며주면 되고, 두 번째 줄 맨 앞에 range는 원래 범위란 뜻이 있지. 범위. 시험 범위 할 때 범위. 그리고 end 세모 치면은 굿즈랑 서비스가 동그라미지. 상품과 서비스지. 그치? 뭐 재화와 용역 이렇게 하기도 하지. 그치? 자, 읽는다 이제 5번. 관용적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마 얘들아. 그냥 어떠한 관용적인 원주민은 다문화 도시 혹은 다문화 지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대. 이유가 뭐야? 이용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 사람 문화의 상품과 서비스 또 저 사람 문화의 상품과 서비스 너무도 많은 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게 여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야. 자, 6번 맨 앞에 누구 나왔니? 이번에는 연결어를 썼네. 아까 2번 문장은 연결어 안 쓰고 only를 썼잖아. 그치? on the other hand를 대놓고 썼네. 반면에, 그때 맞지 얘들아? 반면에 다양성이 could be perceived. 당연히 수동태지. 인지될 수 있습니다. 인식될 수 있습니다. as는 뭐뭐로서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서 on the other hand니까 unattractive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부정적인 측면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치?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if 앞에서 끊고 접속사니까. 자, 이제 if들 보면은 구문 또 누구 나왔니? perceive A as B가 구문이지. 그러니까 perceive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어떤 동사 A as B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지. 뭐 consider A as B, 뭐 regard A as B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A를 B라고 여기다 뜻이지. A를 B라고 생각하다, 뭐 인식하다, 여기다. 그 구조를 또 잡아놓으라는 거야 일단. 돼 있어. 자, 그럼 perceive 뒤에 it은 누구를 받는 것 같아? 앞에 다양성을 받는 거야. diversity. 다양성을. 그럼 B 자리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부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맨 앞에 누가 나왔어? distortion이라는 왜곡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거지. 그치? 긍정이랑 부정만 잡아도 어휘 문제 맞추는 문제 많아 생각보다. 자, 두 번째 줄 여기 좀 집중해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거야. consider에다가 쓰면 돼. 문법이지만 해석 때문에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 얘들아. 이렇게만 쓰인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얘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라고 항상 했었지 얘들아? 얘 5형식 동사야. 그치? 그럼 A가 목적어고 B가 목적격 보호야. 다시 말해서 얘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로 안 나오니까 얘는 그냥 없다고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해석은 A를 B라고 여기다 뜻이야. 이해됐어 여기까지들아? 자,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to B가 없다고 치자 지금 일단은 두 번째 줄. 그럼 뒤에 지금 A, B 두 개가 나왔니? 하나가 나왔니? 하나가 나왔잖아. 이유는 앞에 what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consider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고 their national identity는 지금 B라고 B. 목적격 보호. 이해되겠어 얘들아? 목적격 보호에는 형용사 아닙니까? 그럼 개소리 하면 큰일 나지 얘들아. 명사도 되잖아 얘들아. 부사가 안 되는 것뿐 형용사 명사 둘 다 되는 거니까. 엄청 중요해 문법적으로는 얘들아. 되겠어? 이제 국가의 정체성 이거지.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니까. 거기 what 자리도 중요한 거다.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그치 얘들아. 자, 이제 읽어볼게. 해석해볼게. 6번 맨 앞에부터. 반면에 다양성은 가운데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은 얘가 읽어봐. 이 구절. 왜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이래? 네이티브는 원주민. 원주민들이 다양성을 뭐로 여긴대? 그들의 국가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왜곡이라고 여긴다면 지금
좀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는 건데 봐봐라. 이게 뜻이 뭐야? A를 B라고 여기다잖아. 그럼 A는 이거인 거야. 어떤 글을 좋은 학생이라고 여긴다. 그럼 그가 좋은 학생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앞에 이 시즌 다양성이었잖아. 지금 다양성을 뭐라고 여기는 거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어떤 왜곡으로 여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지금 얘들아.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정체성의 왜곡으로 여기니까 부정적인 흐름 맞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국가의 정체성은 뭐야 얘들아? 우리한테는 한국이잖아. 근데 미국이랑 일본이 섞여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를 지금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맞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겠어? 그렇게 거의 문맥의 흐름을 치면 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6번 두 번째 줄에서는 문맥적으로는 디스톨션 말고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근데 거기에 consider A as B 막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A as B가 아니구나. consider의 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좀 복잡한 것뿐 문맥은 디스톨션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왜곡이라고 여긴다는 거가 다양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장의 흐름이다. 이것만 가져가면은 독해는 틀릴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얘들아. 근데 이거를 내가 왜 강조해? 서술형 문제 때문에 컨시더리 나왔을 때 이런 걸 떠올릴 줄 알아야 되는 거냐 강조하는 것 뿐이라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겠어? 자, 해석하고 넘길게. 다시 6번 쭉. 반면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매력적이지 않은 특징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주민들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네들이 국가적인 정체성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왜곡이라고 인식한다면은 이거는 매력이 없어. 이해되겠어 6번? 자, 이제 7번 갈게. 질문. 대의가 누굽니까? 원주민들. 6번에 네이티브스 복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다 순서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문맥이랑 같이. 자, discriminate는 차별하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외운 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discriminate 뒤에 물론 이건 외우는 건 아닌데 얘들아, 그러니까 against가 이제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혹은 대조해서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만 알면 돼. 아, 얘랑 비교해서 차별하는구나, 얘랑 대조해서 차별하는구나. 물론 against가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거기 나온 거 그냥 말한 것 뿐이고. 자, against 오른쪽 가도 되겠어 얘들아? ethnic이다. ethical 아니야. 민족의 그 뜻이지. 우리 윤리적이라는 단어 있잖아. ethical 할 때. 그래 철자 좀 비슷하지만 민족의 그 뜻이야.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and d를 가보자. 첫 번째 끝에 fear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다. 그 fear 뒤에 that은 묶으면 돼. 동사 뒤에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줄 between부터 nationality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conflict를 꾸며주면은 conflict가 주어고 괄호 뒤에 R이 동사인 구조야 지금. between은 전치사니까 묶은 거야. 그리고 are imported는 유입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유입되다. 원래 import가 뭐지? 수입하다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수입이 된다는 게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are imported를 한 단어로 누구 쓸 수 있어? F. flow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flow into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neighborhood는 인근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웃이잖아, 이웃. 그러니까 인근. 자, 이제 쭉 읽을게 7번. 데이부터 갔는데 그들이라고 읽지 말라고 했었지? 원주민들은 심지어 가운데 다른 민족 그룹이랑 비교하면서 막 차별까지 한다는 거야. 부정적인 내용 맞지? 문화적 다양성에 and 뒤에 읽는다. 원주민들이 왜 차별하냐면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별한다는 거야 지금. 뭐를 두려워하는데? 괄호 두 번째 다른 외국의 국적 사이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게 지네들 지역까지 흘러 들어올까봐를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막 차별하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걸 말하는 거겠지. 아예 그냥 싹을 자르려고. 중요한 건 뭐야 지금? 6번, 7번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으로만 읽으면 객관식은 틀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진짜로. 웬만하면은.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구조를 보자. 제목 다시 봐봐. 문화적 다양성의 대조적인 측면.
1번 긍정, 2번, 3번 부정. 5번 긍정, 6번, 7번 5번 긍정, 6번, 7번 긍정. 그럼 4번은 왜 꼈는지 알지, 얘들아? 나돈니 A, 1, 2, 3번 말해주고 있고, 버돌소 B, 5, 6, 7번 말해주기 위해서 4번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고. 됐지, 구조, 얘들아? 자, 영작은, 잠깐만. 아까 내 컨시더리 어디 있었지? 6번, 그치. 6번 영작 갈 건데, 얘들아. 6번 영작은 여기만 가도 괜찮아. 첫 번째 줄 맨 끝에 if절 있지, 얘들아. 거기부터 가도 돼. 거기를 영작 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여기는 안 썼나? perceive A as B. 두 번째는 consider의 구조 때문에 영작 가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그 구문을 꼭 떠올릴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때 서술형 문제를 푸는데 조건에 perceive가 나왔다. 그럼 perceive A as B를 떠올려야 되는데 뭐까지 연결시키라고 했었지? 자, 6번 가운데 봐봐. 6번 가운데 봐봐. perceive A as B가 이렇게 수동태로도 쓰였다고 지금 얘들아. 그러니까 능동 수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의 구문을 가져가면은. 이해됐어? consider도 신경 많이 써주고. 자, 몇 개 설명하고 이제 넘길게. 1번 됐고, 2번도 됐고, 3번도 됐고, 3번. 잠깐만. 자, 봐봐. 3번 잘 들어야 되라. 3번 두 번째 줄 봐봐. lower이라는 단어가 지금 형용사라고 칠게, 일단. 더 낮아진 생산성. 됐어, 얘들아? 이해했어? 그러면은 그 may 자리는 result in 자리야, result from 자리야? 그러니까 lower를 지금 형용사로 보고 may를 동사로 본 거야. 그 may는 result in이야, result from이야? result in이지, 얘들아? 더 낮아진 생산성이 결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그렇게 또 응용을 할 수도 있다고. lower를 형용사로 쓰고 앞에 동사를 바꿔서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인과관계만 따지면 된다고, 얘들아. 인과관계만. 자, 4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운데 may가 빠지면은 affect 뒤에 s 붙는 거 신경 많이 써주고. 5번 봐봐, 얘들아. 5번 첫 번째 줄 맨 끝에 가봐. because of잖아. 여기를 because로 바꿔봐. 그러니까 뒤에를 주어 동사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들아. 안 어려워, 진짜. 문맥을 봐봐. 그럼 누가 동사로 오면 되겠니? because 뒤에. 동사는 increase가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주어로 오면 돼? the range of부터 service까지가 주어로 오고 increase가 동사로 오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럼 because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고, 얘들아. 이해는 가지? 계속 말하잖아. 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시험지를 받고 푸는 거라는 거지.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럼 because가 정답이잖아.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는 됐니, 얘들아? The range of available goods and services가 주어, 그리고 increase가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because가 정답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또 한번 머리를 굴려보라는 거야. 어렵진 않지? 그 다음에는 6번 아까 강조 많이 했고, 7번도 된 것 같은데, 단톡방에 장점과 단점이라는 단어들도 필기 많이 해놨으니까 제목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써놔야 되라. 자, 마지막 넘기자, 얘들아. 7시면 수업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지금 6시 반밖에 안 됐네. 자, 좀만 힘내더라. 제목 읽어봐. 조금 이상해, 제목이. 건물이 우리가 사는 방식을 트랜스폼, 바꾼다는 거야. 이라 학교에서 여기 수업 다 들어갔나?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무슨 내용 나와? 큰 돌 같은 거 이제 막 만드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아다녀야 돼? 정착해야 돼? 정착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의 삶을 살다가 어떤 건축물을 만들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사회로 바뀐 거야. 그럼 결국 건축물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렸지? 그거를 말하는 글이지, 그치, 얘들아? 자, 1번 바로 읽는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시 생략됐네, 그치? 뭐라고 생각한대?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대. 맞지, 얘들아? 당연히 우리가 건물 만들고 있지. 자, 근데 1번은 글의 핵심이 아니야. 반대잖아. 그러니까 2번에 벗이 나오는 거지. 당연한 거지만. 자, 하지만 실제로는 엔드 세모 치면은 development랑 buildings를 동그라미 가면 되겠지. 우리의 건물과 개발이
발전도 되지만 그냥 개발이라고 나오긴 했으니까 개발이 also 또한 우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만들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서 2번이 지금 글의 핵심이 나왔지, 얘들아. 결국에는 역접 뒤에 핵심이 나오는 거 맞잖아, 그치, 얘들아? 자, 이제 넘길게. 2번은 3번부터 6번까지 묶어, 얘들아. 예시야. 3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예시야. 그럼 어떤 예시가 나와? 건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시가 나오겠지, 그치? 자, 3번 가볼게, 얘들아. 구조를 먼저 보자. 맨 앞에 one of 복수명사. 그래서 example 뒤에 s가 붙어 있는 거고. 자, of this인데 지금 this is가 붙으면 안 돼. one부터 this까지가 주어다. 그렇지? this는 앞문장 맞는 거야. 그럼 앞문장이 뭔데? 건물과 개발이 우리 삶을 만들고 있는 거에 가장 좋은 예시들 중에 하나는 is 뒤에 나오는 거야.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건축물입니다. 컨스트럭션에서는 건축물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건설이라고 많이 외웠던 거지. 그럼 왜 마침표를 안 찍어? 그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니까. 자, 땡땡 뒤에 아래 단어 나오네. ornately. 화려하게 조각된 링, 고리. 근데 무슨 고리래? 스탠딩 스톤이 우리 그러니까 고인돌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 돌멩이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알지라? 그 잎석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네이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야. 그냥 고인돌 같은 이런 돌 말고 어떤 고리 모양이 엄청 큰 돌들도 있지, 그치, 얘들아?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화려하게 이렇게 조각된 잎석의 고리들, 그리고 스톤 뒤에는 장소밖에 안 되는 거야. 튀르키의 이 장소에 가면은 이러한 건축물들이 있나 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이 건축물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바뀐 거를 내가 이제 말을 해볼게,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3번 넘겨도 되지. 이 정도 문맥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4번 가볼게. 첫 번째 줄 맨 끝에 컴마에서 끊어놔. 어고 뒤에 컴마. 거기까지가 문장 맨 앞에 before이 영향을 주는 거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these ancestors가 주어고, got이 동사고, the idea가 목적어고 끝났는데 to부터 어고는 묶은 다음에 idea 꾸며주면 되는 거야. 그런 수식어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니까. 자, 방금 괄호 묶은 거 맨 앞에 erect가 뭐지, 얘들아? 세우다가, 돌멩이가, 세우는 거 알지? 세우다, 건설하다 그 뜻이지. erect, 세우다.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 그리고 건설하다 그 뜻이지, erect가. 그리고 stone 뒤에 some 있지, 얘들아. some은 뒤에 숫자가 오면은 about의 뜻이야. 그러니까 약 12,000년 전 이런 식으로. some 뒤에 숫자가 오면은 about의 뜻이 있어. 자, 이제 읽을게. 맨 앞에부터 these ancestor 간다. 이러한 조상들이 괄호 약 12,000년 전에 잎석을 건설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럼 건설하기 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줄 누가 나와? 수렵과 채집인들이었습니다. 건설 전이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살았다는 거지. 돼 있어. 자, 5번 가볼게. 맨 앞에 어떤 구문 나왔니? 이것도 논술형 문제 풀 때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It appears that 혹은 it seems that 이게 하나의 구문이지. It appears that appear이 나타나다가 아니야. seem의 뜻이 아니라 뭐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물결이 되면서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뭐인 것 같다. 이거를 하나의 틀로 잡아놔야 돼, 그치, 얘들아? 자, 대절 갈게. erection, 설치 이렇게 아마 해석이 돼 있을 거야. 뭐 건설 이래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가면은 뭐 메갈리스틱은 아래 나오네. 거석, 이거 우리 엄청 크다는 거 할 때 뭐 메가 히트 할 때 그 메가 알지? 그런 느낌만 살리면 되고. 자, 첫 번째 줄 맨 끝에 컴마 좀 묶자. end부터 그 다음 줄에 generations까지 컴마 묶어봐. 자, 앞뒤에 누가 연결돼야 됩니까? 어렵지 않아. so that 구문이야. so long that 이런 식으로. 컴마를 묶어버리니까 so that 구문이 보이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거 먼저 체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줄 맨 앞에 보자. 단어 아마 한 적 있을 텐데 successive는 무슨 뜻이야?
연속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successful이 아니다 얘들아. 아마 단어 그 단톡방에 당연히 있을 거야. generation은 세대고 그치? 세대. 자, 대절 봐봐. 이러한 혁신가들이네. 이노베이터니까. 자, 질문. These innovator가 4번에 누굽니까?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됐어, 얘들아? 그렇게 끌고 와야지. 자, 이노베이터 뒤에 보니까 우리 중간고사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누가 나왔니? 우리 이 오형식 구조 많이 했지? first, 목적어, 투부정사. 그게 지금 수동태가 된 거다. be first, 투부정사. 그래서 중간고사 때도 내가 엄청 많이 말을 했을 거야. 왜? 지금 2학년 애들이 1학년일 때 1년 내내 이 오형식 구조가 문제로 나왔다고 내가 말을 했었잖아. 서술형이 실제로. 그게 지금 수동태로 나왔다고. 원래 first 목적어 투부정사야. 강요하다 뜻이지 first가. 그렇지? 자, settle down. 정착하다. settle down. 정착하다. 자, down 뒤에서 끊으면은 뭐뭐하기 위해서의 투부정사. 아까는 complete이 형용사로 나왔는데 지금은 동사로 나온 거야, 얘들아. complete은 형용사, 동사가 둘 다 된다, 얘들아. 참고로. 얘는 지금 동사야, 지금. 마지막에는 두 단어. 건설 작업 하면 되겠지. construction work. 건설 작업.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이제 해석을 할게. 5번. 대절 간다. 다양한 거석의 돌멩이들의 고리들의 건설. 얘네는 take so long.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컴마 뭐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지금. 시간이 길다는 걸 강조한 거지, 그치, 얘들아? 돼있어. 그러다 보니까, 대절, 이러한 혁신가들, 우리 조상들은 무슨 강요를 받았어? 정착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그치,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건설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자, 무슨 내용 나왔어? 건설 작업 때문에 지금 정착 생활로 바뀌어버린 내용이 나왔잖아, 얘들아. 결국에는 건축물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뀐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 맞네. 이해는 갈 거야, 그치, 얘들아? 됐지? 더 짜잘한 거 이따 설명할게. 자, 6번. in the process만 읽어봐. 우리말로. 그 과정에서. 자, 질문. 그 과정이 뭡니까? 5번의 과정을 말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순서별 단서라고 그거 자체도.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 대인은 또 누구야? These innovator, 우리 조상들, 이러한 혁신가들은 지구상에서 첫 번째 농경사회가 되었다고 나오네. 그러니까 농경사회가 된 게 아니고 농경사회를 이룬 거지, 그치? 대의가 지금 사람인데 어떻게 지금 보호가 사회가 나오니, 그치? 의역을 해야지. 그래서 3번부터 6번까지가 예시가 되는 건 맞지, 얘들아? 됐니? 자, 7번 갈게, 이제 얘들아. 7번. 가운데 constructing something을 묶어 일단. 앞에 society 꾸며주는 분사. 명사 뒤에 분사 묶는 거니까 하나만 더 묶자. something 뒤에 묶자. that부터 끝까지 묶은 다음에 something 꾸며주면은 자, that 뒤에 수일치 또 가져가야지. something이니까 and가 됐고 중학교 때 다 문법책을 배운 거야. end of ing를 구문화 시켜야 된다. end of ing야. 중학교 때 동명사 파트에 나와. 뜻은 결국 뭐뭐하게 되다. end of ing. 결국 뭐뭐하게 되다. radically는 근본적으로, radically 근본적으로, 뭐 본질적으로 요 정도 돼 있어. 자, 해석할게. 7번 맨 앞에부터. 이것은 뭐야? 3번부터 6번까지는 early example, 옛날 시대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래? 어떤 사회에 대한 예시래. 자, 첫 번째 괄호. 어떤 사회야? 뭔가를 건설하는 사회. 그럼 여기서 something은 뭐였어, 위에? 그 거석의 건축물, 돌, 그 입석들 말하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 괄호는 니네가 해석해봐. 그 대절, end of ing 속으로. 근본적으로 사회 자체를 다시 만드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어떤 옛날 시대에 대한 예시야. 3번부터 6번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들아? 그럼 지금 something은 위에서 누구라고 지금? 그 거석의 그 고리들이 있었지, 그치?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다시 리메이크 해버린 거잖아. 그렇게 이제 여기는 의역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딱딱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아, 뭔가를 건축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싹 다 근본적으로 리메이크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문맥만 잡으면 된다는 거야, 얘들아. 7번 됐어. 자, 8번 읽어봐. 해석해보라고. 이것도 외우지 않는 애들이 많아. 이거는 외워야 된다. 많이 나와. things 자체를 그냥 상황이라고 외우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things 자체가 상황이란 뜻으로 되게 많이 나와. 그럼 다시 한번 8번 이제 읽어봐, 우리말로. 상황이 우리 시대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오늘날도 뭔가를 건설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해. 이걸 말하겠지. 그리고 오늘날 어떤 거가 있는지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얘들아. 거기까지는.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볼게. 1번 봐봐. 1번은 통념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통념은 뒤집히지. 그러니까 2번은 핵심이 되는 거야. 통념을 뒤집으면서. 그리고 3번부터 6번까지가 예시가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7번, 8번은 다시 결론을 내리는 거야. 묶은 다음에. 통념, 핵심, 예시, 다시 결론 이런 식의 구조. 큰 틀로 그냥 보면은. 됐네, 얘들아? 자, 여기 영작은 두 문장을 갈 건데 5번이랑 7번 좀 체크 좀 해주고 5번, 7번. 자, 5번부터 잘 들어. 5번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그 컴마는 영작할 때 안 해도 괜찮아. 그럼 5번 영작하는 세 가지 이유를 빨리 찾아봐. 5번을 영작시키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누구야? It appears that. 이 구문화 시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쉬운 거 누구야? so that 구문. 당연한 거지만. 그 세 번째는 누구? false 목적어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동태로도 쓸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를 초점 맞추면서 영작을 연습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싸그리 외워가지고 영작을 다 맞추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들아. 그냥 보고 영작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영작만 해도 괜찮다고, 얘들아. 자, 7번은 다 하지 말고 어디만 갈 거냐면은 a society부터 끝까지 가면 돼. 가운데 왼쪽 a society부터 끝까지 가면 돼. 그럼 거기 부분 우리말로 다시 읽어봐, 얘들아. A society constructing 그 부분 그냥 우리말로 읽어봐, 거기를 그냥. 무슨 내용이야? 뭔가를 건축해가지고 사회를 싹 다 바꿔버린다는 내용 맞아, 얘들아? 거기는 얼마든지 빈칸 뚫릴 수가 있어, 얘들아, 실제로.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거긴 공부하라고 영작을 시키는 거야. end of ing도 있긴 있지만. 아, 뭔가를 건축해가지고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싹 다 바꿔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리메이크가 안 나고 체인지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문맥의 중요함 때문에 거긴 영작을 시키는 거라고, 얘들아. 이해되겠지? 자, 이제 몇 개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1번, 2번 다 됐고 3번은 그래도 어렵진 않지만 원 오브 복수명사가 나올 때 주어는 원이다. 그러니까 수일치를 항상 신경을 써야 돼. 원 오브 복수명사에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니까. 자, 3번 됐고 4번은 자, 이제 이렇게 가볼게. 4번에서 이 구조를 먼저 봐봐. 접속사,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지금 이 구조 나온 거 맞니? 일단 4번. 잡았어, 얘들아? 그러면은 이것도 맨날 말하는 거야. 여기 주어랑 여기 주어가 지금 같아, 달라? 니네가 봐. 거기 주어가 these ancestor랑 컴마대 데이가 같은 사람이지. 자,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분사구문 만들 수 있어야 되더라. 이해됐어? 첫 번째, 여기 주어 없애야지. 맞지, 얘들아? 두 번째는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동사 원형의 ing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봐봐, 4번. before부터 got까지를 두 단어로 바꾸면은 before부터 got을 두 단어로 바꾸면은 before getting이지. 맞아. 자, 두 번째 before부터 got까지를 한 단어로 바꾸면은 getting이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지에 getting이라고 나와서 밑줄어법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제 단서 잡아줄게. 만약에 여기가 지금 난 여기다 그냥 쓸게, 얘들아.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학교에서. getting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여기 getting이 나오면은 day라고 안 쓰고 these innovator라고 나올 거야, 얘들아, 아마도. ancestor구나. 여기 these ancestors가 나올 거다, 아마도.
자, 질문. 여기 밑줄어법이 나왔어.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분사구문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주어를 끌고 오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이 동작을 합니까 당합니까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잖아, 지금 얘들아. 그래서 능동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 되겠어? 지금이야 여기 게딩이 나오는 거 어렵지 않게 보이잖아. 근데 막상 시험지에 나오면은 찍게 된다니까. 그래서 컴마 뒤에 주어를 끌고 와가지고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지고 또 getting 뒤에 the idea라는 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목적어가 나오면 능동이잖아 또. 그렇게 응용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여기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문제 안 나와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지. getting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 ing가 맞다는 거에 단서를 나는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얘들아. 여기 getting이 된다. 아무리 지금 외워봤자 문제 못 풀어 나중에 얘들아. 왜? 여기가 문제로 안 나올 거니까. 다른 부분에 이런 문법이 연결될 거니까 얘들아. 그 원리를 알아가라는 거지.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꼭 해주고. 4번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설명을 많이 했는데 두 번째 줄에 그 false도 있지 얘들아. 거기다가 이거 3개만 좀 써줘. 3가지만. 니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다. 첫 번째,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어차피 영작으로 안 나와. 객관식 용어로 설명하는 거야. 두 번째, cannot but 그냥 동사 원형을 그냥 V라고 쓸게 얘들아. cannot but 동사 원형. 마지막 cannot help ing. 이 3가지만 일단 좀 거기다 써놔줘. 그리고 포켓 단원장에도 써도 돼. 자, 얘네 뜻이 뭡니까? 일단은 나중에는 얘들아 여기 투부정사, 여기 동사원형, 여기 동명사 이 문법도 신경을 써야 돼. 나중에는 이번 내신 때는 신경 안 써도 되지만. 자, 얘네 뜻이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뜻이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럼 지금 두 번째 줄에서 내가 왜 설명했니? 두 번째 줄 무슨 내용이야?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맞아 얘들아? 그럼 얘네가 나와가지고 밑줄어휘 같은 거 나오면은 넘어가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를 쓴 다음에 초이스에다가 밑줄어휘가 나오면은 넘어갈 줄 알아야 되게끔 그렇게 하라고 얘들아. 과거니까 여기 had, could 이렇게 나올 거야 나오면은.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왜 중학교 때 나오는 수거야 얘들아.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정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맞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는 놔야 된다. 문맥만이라도, 뜻만이라도. 문법은 나중에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6번 됐고, 7번도 됐고, 마지막 8번, not이 빠지면은 different는 similar가 돼야 되겠지. 당연한 거지만, 그치? 오늘날 다르지 않아. 오늘날도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뭐 신경만 쓰면 될 것 같아. 됐지, 얘들아? 자, 이제 수업은 끝났는데, 숙제는 다시 한번, 잠깐만.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오늘 숙제 일단 해오면 돼, 얘들아. 원래 우리 목요일 숙제 목요일이었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일단은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화요일날까지 오늘 숙제를 해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숙제 설명은 다시 한번 할게.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내신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숙제를 설명을 하고 2학기 때부터는 설명 안 할 거고 지우는 더 잘 들으면 돼. 이거 이제 지우도 이거 이제 같이 보면 돼. 나눠준 거.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복수 프린트지 얘들아. 복수 프린트 하는 방법 뭐였지? 혼자 공부하고 안 보고 써보고 비교해서 놓친 거 다시 쓰고. 그래서 색깔 2가지가 나와야 되고 내가 복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항상 말을 했었어 얘들아. 신경 좀 많이 써줘야 돼. 자, 두 번째 아래다 타이틀이 달려있지? 어법 테스트야. 자, 어법 테스트 선택하는 건 선택하면 되고 밑줄은 바꾸면 되는데 내가 뭐 강조했었지? 채점할 때 꼼꼼하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밑줄 채점할 때 뒤에 ED만 쓰지 말라고 했었지? 비동사랑 같이 ED를 써야 될 수도 있다고 했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꼼꼼하게만 채점하는 것만 신경만 잘 써주면 돼. 그리고 숙제하는 방법은 내가 단톡방에다 다시 남겨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찍어. 그럼 이걸 맞춰. 그럼 안 봐. 와신지 대신지 모르겠어. 그럼 별표를 쳐놓고 찍으라고 얘들아. 다시 설명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 숙제하는 방법은 꼭 잘 읽어봐. 자, 두 번째 어휘빈칸. 이 어휘빈칸의 가장 포인트는 뭐였지 얘들아? 문맥 잡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빈칸에 영어가 안 떠올라도 우리말이라도 써놓으라고 했다고 얘들아. 근데 채점은 영어로 다 해야 되는 거 맞고 맨 위에도 제목도 쓰는 거야. 우리말로 써도 괜찮고 학교에서 주제를 말해주면 그거를 쓰는 게 제일 좋아야 돼. 당연히. 됐지? 자, 그 다음에는 순서별인데 순서 또 다시 말할게. 강의 평가를 하면은 순서별이 조금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어. 나도 그건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순서별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거지 얘들아.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고 하면은 무슨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빈칸 문제 다 풀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하면은 도움은 된다고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맨 끝에 정답지가 있다. 그치? 맨 끝에 보면은 정답지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답지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답지 보고 채점하고. 자, 그 다음에는 문장 삽입. 뭐지 얘들아? 위에 있는 뽑아져 있는 문장이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이제 찾는 문제고 이거는 내가 약간씩 바꿔놨지. 그치? 그러니까 1번 봐봐. hence가 원래 본문에 hence가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동의어를 좀 바꿔놓은 거야 이거는. 됐어 얘들아? 이것도 맨 끝에 보면은 정답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해놨지 얘들아. 그치? 여기 보고 채점하면 돼. 자, 마지막 영작 문제는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만 영작하는 거다. 그치? 그리고 영작할 때 포인트가 뭐야 얘들아? 아까 내가 영작을 찝어줄 때마다 거기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줬잖아. 그걸 떠올리면서 해야 된다고. 중학교 때처럼 그냥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단톡방에다가 내신 숙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또 다시 한번 써놓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줘. 선생님이 공지를 거의 다 하잖아. 그러면은 나도 그 공지하는 게 되게 귀찮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쓰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봐서라도 한번 읽어는 달라고 얘들아. 왜냐 애들이 나도 학생 때 그랬겠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겠지. 선생님이 뭘 공지하고 하면 잘 안 읽어.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근데 그거를 좀 쓰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해달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좀 부탁을 하는 거야. 너무 애들이 공지를 많이 안 읽고 넘기다가 이거인지 몰랐어요 막 이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자는 거지. 이해됐어? 자, 남은 시간은 단어 정리하고 단어 시험 보면 끝나는 거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대충 한 1, 20분 있다가 자리는 옮길게. 스터디룸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하고 있어봐 얘들아. 고생들 했어.